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생한 부동산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이야기하다.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저희 오늘 부동산 정보통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만나보셨던 지역들 중에 인기 있었던 지역들만 선별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바로 안내해드려야겠죠?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167, 013-3366-0110번.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란 톡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정보통 토픽부터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첫 번째는요. 직주 근접성 오케이. 개성까지 갖춘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오피스텔이고 어떤 지역인지 우리 첫 번째 지역은 김나희 캐스터가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곳 서울의 3대 업무지구죠. 여의도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입니다. 특히나 복층형 구조의 중소형 크기라는 강점을 갖춘 오피스텔이라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 1호선과 5호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올림픽대로 등과 같은 간선대로 접근성도 용이한 곳입니다. 여기에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홍수에까지 풍부하게 기대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여의도라는 대형 업무지구를 품고 있으면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집중되고 있는 이곳. 바로 서울시 영등포입니다. 이곳 영등포에 우수한 직주 근접성을 갖춘 것은 물론 남다른 개성까지 갖춘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저는 좀 들어오자마자 느낀 점이 일반적인 복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안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 바로 옆에 계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위쪽으로도 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또 안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넓은 평형대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구조가 독특합니다. 여기도 방, 여기도 방이고요. 이렇게 좌우로 방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복층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복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낮아서 이렇게 머리가 닿거나 하는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이곳은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편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여의도 직주 근접성이 돋보이는 영등포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복층형 오피스텔이라 만약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면 조금 더 제 일상이 특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직주 근접성 OK였던 지역입니다.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영등포는 여의도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은 그야말로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층형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영상을 보니까 요즘 복층형 잘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셨고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제가 사실은 이 복층형 오피스텔에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층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 방문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복층형의 장점을 한껏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장점을 한껏 살려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알려주셔야겠죠? 네, 일단 제가 세 가지 크게 장점으로 나눠볼 텐데요. 우선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복층 구조의 특성상 층고가 높은 편이라 실내 개방감이 좋아서 좀 답답하지가 않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1층과 2층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도 더 넓고 또 공간 활용도까지 좋아서 저희가 수납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굉장히 예쁘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 복층 구조가 조금 더 감성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모두 반영한 게 아닐까 싶어요. 높은 층고 아무래도 훨씬 더 넓어 보일 것 같고요. 요즘 그만큼 감성이나 인테리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아주 예쁜 인테리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수납이 또 굉장히 활용도가 우수하다라는 부분이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요건들을 하나하나 다 갖춘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점은 좀 크게 세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있을까요? 사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네. 제가 살아보다 보니까 이 복층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또 보통 2층이 낮아서 좀 생활하기가 불편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곳 영등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복층 오피스텔보다 2층 층고가 좀 높은 편이라서요. 불편함이 덜하실 것 같습니다. 또 복층 구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구조보다는 조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곳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욱더 많은 곳이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이 있으면 사실 단점이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요. 2층을 가지 않게 되는 불편함이 단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예전에 친구가 살았는데 층고가 좀 낮아서 불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층고 자체가 높기 때문에 거의 1층, 2층으로 분리됐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복층형 오피스텔 위정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사실 벌써 두근두근해요. 로망이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로망이 있길래 그런 거죠? 아니 일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여자 주인공들이 꼭 되게 잘 꾸며진 이 복층 오피스텔에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드라마 같은 제가 여자 주인공까지는 못 되겠지만 그런 좀 로망도 누려보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원룸에 사는데 사실 이 원룸의 특성상 이 침대와 주거할 때 이제 침대라던가 다른 공간이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일을 하다가도 침대에 눕고 싶고 모든 걸 좀 침대에서 해결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좀 이제 휴식 공간을 좀 분리하고 싶은 업무와 휴식을 분리하고 싶은 그런 좀 로망이 있습니다. 네. 자, 복층에 대한 갈망이 굉장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복층형으로 좀 옮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복층을 선택하지 않았었던 걸까요? 조금 금액이 있던가요? 사실 금액도 금액인데 가장 중요한 건 매물 자체가 복층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없군요. 네. 이렇게 부동산 좀 둘러보다 보면은 복층 자체에 대한 좀 그런 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희소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매물 자체가 없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영등포동 오피스텔은 미정 씨도 좀 눈여겨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한번 놀러 가면 일단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미정 씨 말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좀 호텔처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층수도 높고 세대수도 굉장히 많고요. 또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발렛 주차, 조식 배달 되고요. 또 세차나 세탁 같은 것도 가능해서 저희가 호캉스 대신에 이 오피스텔에 가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저희 다 같이 미정 씨가 이사하면
하면 네. 제 차로 운전해서 가면 발렛 서비스도 해주시고 뭐 그런 거예요. 아, 좋네요. 저희 운전은 없는 건가요? 네? 안 들어가실 거예요? 네. 굉장합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게요. 네. 아무튼 정말 이 서비스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의 트렌드가 굉장히 호텔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지금 트렌드와 복층형 얘기하다가 1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등포 입지를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구체적인 행정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입니다. 지도를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우측편에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한 여의도가 보이시죠? 이 여의도의 경우에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고요. 고층 빌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주거시설은 부족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직주 근접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이 영등포 일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통망을 한번 살펴보면 올림픽대로와 서부 간선도로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또 지하철의 경우에는 1호선과 5호선 이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2호선과 9호선 접근성 또한 우수한 영등포동입니다. 확대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반경 약 500m 내외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보로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경인로를 통해서 여의대로 및 올림픽대로 진입까지 용이합니다. 여기에 유명 브랜드 백화점과 대형 복합 쇼핑몰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이고요. 또 대형 병원들도 위치하고 있어서 우수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구역이 주변에 다수 포진해 있는데요. 이런 정비사업들이 차츰 완료가 되어 간다면 이 영등포 일대의 미래 주거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위치를 보니까 1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반경 500m 이내니까 도보로 금방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등포에도 이미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리 하나 건너서 여의도로 가셔도 대형 호텔도 있고 뭐 쇼핑몰도 굉장히 요즘 많이 생겨나서 많은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이런 생활권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호텔 굳이 안 가셔도 그런 서비스를 집에서 누려보실 수 있다는 장점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입지 살펴봤으니까 미래 가치 이 호재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호재도 가득한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이 영등포 일대를 생각을 하셨을 때 조금 노후화되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 내에서도 재정비 사업이 특히나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영등포 일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등포 뉴타운은 물론이고요. 인근의 물레동과 신길동까지 재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영등포 도심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등포 역세권의 경우에는 기피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집장촌이나 쪽방촌이 아직 남아있는 노후 취약 지역인데요. 이곳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단순 주변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서요. 현 영등포 구청장은 이곳을 영등포의 중심이자 또 랜드마크로 도약시키는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는데요.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섬과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호재 중에서는요. 신안산선을 꼽고 싶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여의도역의 GTX B 노선도 큰 호재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신안산선을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선 2019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가 벌써 착공 3년 차를 맞이한 확실한 교통 호재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철도 교통 소외 지역이었던 이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그리고 영등포와 여의도를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나 노선 길이 등 여러 측면에서 이 수도권 서남부 핵심 노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안산선은요, 평균 운행 속도가 120km로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 급행열차보다 빠르다라고 하는데요. 예정대로 2024년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면 영등포 일대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사실 영등포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앞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한쪽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한쪽은 살짝 노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미 반은 굉장히 현대화가 발전이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반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호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정비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도시가 새롭게 좀 탈바꿈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것 같거든요. 우리 투자 가치에 대해서 미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네. 이제 부활못에서 불임이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서울의 이제 3대 도심 하면은 이제 4대 문안 그리고 강남권, 여의도, 영등포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뭐 교통도 좋고 너무 이렇게 뭔가 편의시설도 많은데 약간 노후화된 이미지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뭐 재정비 사업이나 뭐 교통 호재가 있으면은 앞으로 좀 가치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동의를 하는 게 제가 현장 취재를 갔을 때 평일 오전 시간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약 방문자만 받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고 계셨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제 대화하시는 소리도 제가 살짝 엿들었는데 영등포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고 또 저보다 이 주변 호재 소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보더라도 좀 영등포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대다수의 의견인가 봅니다. 일단 뭐 더블 역세권이고요. 영등포역에서 굉장히 가까우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굉장히 편하게 슬리퍼를 신고 주말에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주변에 호텔이 있지만 호텔식 서비스도 누워서 좀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트렌디한 곳이고요. 또 주변에 재정비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교통 호재까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엄청난 도시화가 될 곳이다. 미래 가치가 좀 높은 영등포동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영등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023153-2667,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영등포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한 도심 속에서 전원 생활 같은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주거 환경이 우수해서요, 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게다가 임차 수요가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좋아서 임대에 있어서도 걱정이 없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개발 사업이 들어서면서 향후 집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지이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으로 살기 좋은 동네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오늘은 서초동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축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네, 이곳을 소개해 주실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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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맡고 있는 오정근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살짝 보니까 방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투룸 다세대 주택인가요? 예,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하에 그리고 근생이 1개, 그리고 1층에 근생이 1개 있어서 총 16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보통 이제 저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옵션이 있는 게 당연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다세대 주택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왔을 때 좀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하고 이게 옵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든 옵션들이 오피스텔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순환 시스템,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모든 기본적인 옵션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바로 입주를 하셔서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집은 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살짝 보니까 아직 뭐 이렇게 좀 스티로폼 같은 것도 붙어 있고 뭐 이런 비닐들도 보이는데 혹시 이게 뭐 좀 막 이제 준공이 좀 된 건가요? 예, 준공은 며칠 전에 네. 바로 준공이 떨어졌고요. 네. 입주 청소는 수일 내에 지금 할 예정이어서 그 뒤에 바로 분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분양이 시작되시면은 바로 입주까지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갓 태어난 따끈따끈한 집이네요. 그렇죠. 신생아 같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이 테라스에 살짝 좀 이미 반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매력들도 좀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 이 다세대 주택의 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하철 2호선하고 3호선이 위치해 있는 교대역이 도보로 7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이 위치해 있는 남부 터미널까지도 한 도보로 7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신 것처럼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장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제가 너무 탐이 나는 이곳이 좀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거주는 뭐 당연한 건데 투자 목적으로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린다고 하니까 뭐 근처에 좀 이렇게 호재가 있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주변으로 보시면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지를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주변 집가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지역들도 앞으로 꾸준한 매가 상승을 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시 내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일단 직접 임장 다녀왔잖아요. 좀 어떻던가요? 전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강남 하면은 좀 복잡하고 너무 소란스럽지 않을까 그쵸. 했었는데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이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전원 주택에 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요했고요. 정말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아늑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서초구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들었거든요. 앞에는 복잡복잡하지만 뒤에는 조용한 한적한 그런 느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예전부터 듣기로는 이곳 서초동이 좀 예전부터 살기 좋은 동네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뭐 그런 전래동화 같이 이런 주관적인 평가일까요? 이건 사실 다양한 조사에서 좀 1위를 차지했다는 객관적인 제가 지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이 도시 건강지수 1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이 서초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대 수명 1위 그리고 자살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흡연율과 음주율도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 서초구이고 마지막으로 최근 감염병 환자 수 이것도 가장 적은 곳이 바로 서초구였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조사에서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들어보니까 저도 살고 싶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꼭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강지수가 1위라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직접 다녀왔으니까 우리 주변에 자세한 위치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요, 이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강남의 대표적인 업무 밀집 지역인 이 테헤란로와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인데요. 또한 테헤란로와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이 최근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서초동의 입지적인 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뷰티나 의료, R&D 등 강남권의 다양한 비즈니스 타운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고요. 경부고속도로와 다양한 지하철 노선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동입니다. 그리고 서초동 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각종 사법기관과 연관 업체들이 밀집한 서초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의 실리콘밸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어서요. 앞으로 향후 서초동의 일자리가 더욱 풍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대라고 불리는 서울교육대 인근의 수요, 강남권 상권의 종사자 또한 서초동의 배우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부분, 바로 인접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곳에서도 일자리가 더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엇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초동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속터미널, 그리고 남부터미널, 교대역과 모두 가깝게 있어서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도시건강지수 1위니까 뭐 치안도 좋을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법조타운과 법원이 있어서 이렇게 치안이 좋을까? 뭐 이런 유치하진 않지만 이런 원초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호재를 굉장히 강조해주면서 입지를 마무리 지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호재에 자신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맞습니다. 최근에 일자리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하나씩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 예전부터 거주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일자리 증가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서초동의 실리콘밸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보사 사령부 부지 개발 계획인데요. IT와 바이오 산업 그리고 금융 및 각종 4차 산업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보다 부지 면적이 더 넓으면서 총 사업비는 약 2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곳에 업무 시설과 함께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인데요. 2023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 개발을 포함한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해서 이 용적률 상향과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 이 많은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롯데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개발이 가시화되어 있고 또 소개해드린 주택과도 가까워서 직접적인 수혜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능아파트 재건축 등 이 서초동에는 앞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들이 있는 만큼 서초동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강남이고 또 서초동이라고 해서 개발 호재가 없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방금 미정 캐스터가 말씀해주신 그런 호재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미래 가치가 지금도 근데 좋잖아요. 근데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사실 아까 미정 캐스터님이 말씀할 때 지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보고 있었는데 이곳 서초동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대표적인 수혜지가 이곳 서초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은 고속도로로 가로막혀 있는 지상공원이 공원화가 된다면 지금도 살기 좋은 서초동이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맞습니다. 라이 씨 말처럼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저도 궁금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 살짝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서초구청장님의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는 많은 분들이 서초동뿐만 아니라 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외에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곳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앞으로 서초동을 더욱더 주목하고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지역은 서초동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013-15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서초동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눈 뜨면 집값 상승, 일자리가 만든 부동산 신화입니다. 눈 뜨면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인가 봐요. 김라희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눈 뜨면 집값 상승, 일자리가 만든 부동산 신화 지역이면서 현재까지도 진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 한 곳이면서 소득과 규모 면에서 1위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고소득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은 부족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부동산 1번지라고도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구 내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역삼역으로 나와봤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테헤란로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는 대규모 오피스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삼역 인근에 신규 분양을 시작한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팀장님, 이 역삼동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테헤란로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임대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 테헤란로 같은 경우 국제금융 및 IT 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팀장님도 제가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당장 들어와서 살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예,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공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면 입주하셔서 모든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네,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도 또 상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 상가와 같은 근린 생활시설도 투자적인 부분에서 좀 유망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헤란로 주변으로는 많은 직장인 수요와 유동인구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꾸준한 사무실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투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 알아보셨는데요. 현재의 편리성은 물론 미래의 자산 가치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곳 강남구 역삼동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김라이 캐스터, 오늘은 단단히 강남 지역만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올 것 같아요. 역삼동 위치부터 만나볼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강남구로 아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현장에 갔었는데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아시죠? 다 알죠? 네, 4번 출구에서 거리상으로 제 도보로는 한 3분 정도 걸렸고요. 지도에서는 거리상으로 한 250m 정도 걸렸습니다. 김라이 캐스터 걸음으로 3분 정도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직선거리 250m였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직선거리 200m는 아니었고요. 네. 거리상으로는 250m 정도였지만 직선거리로 본다면 한 200m 이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한 건 그야말로 역삼역 역세권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깝네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집을 좀 알아보다 보면은 뭐 역세권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가보면은 좀 역과는 거리가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역세권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정의는 또 제가 해드릴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세권이다, 역세권이다라고 들었지만 대체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좀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이나 기차 있는 주변이 역세권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거리로는요, 보통 역에서 반경 500m 이내고요. 그리고 도보로는 5분에서 10분 안팎인 지역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가깝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김라이 캐스터님이 다녀오신 이 역삼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도보 5분 거리보다도 짧은 3분 이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초역세권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맞아요. 초역세권 사실은 사전에도 또 등재가 되어 있는 실제로 있는 단어인데요. 그만큼 일반적인 역세권과 이제 좀 차별화를 두는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삼역 초역세권이라는 강점을 가진 저희가 역삼동 부동산을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입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역삼동 강남권의 대표적인 사무실 밀집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상권의 중심 지역입니다.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제금융의 중심인 테헤란로가 바로 이곳 역삼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를 통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삼성동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2호선을 이용하면 역삼역에서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통편을 보시면요. 아래에는 2호선이 지나고 있고 위쪽에 있는 황금노선이라는 9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옆으로는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로든 편리하게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삼동 인근에는 대형 업무용 빌딩 숲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1, 2인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역삼동 주변으로는 강남역 상권이나 논현동 먹자골목과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등 강남권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있어서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역삼을 중심으로 이쪽 보시면 신사까지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총 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일단 역삼역은 초록색 2호선이 지나고요. 그 외에도 3호선과 7호선, 또 9호선까지 4개의 노선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노선을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슬리퍼를 신고 편의시설을 누려볼 수 있는 게 슬세권, 요즘 뜨고 있는 슬세권을 누려볼 수 있는 역삼동 만나보고 계신데요. 일단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고 입지가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강남에 개발 호재가 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대기업들이 판교나 마곡 쪽으로 많이 옮겨갔는데요. 최근 대기업들이 강남에 복합사옥을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강남을 떠났던 기업들까지 리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9년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요. 강남권의 동서교통 여건이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여기에 강남대로와 서초대로를 막고 있던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경제 또 산업의 중심인 강남 업무지구와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이 밀집된 서초동 일대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그 시너지가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경우에는요. 테헤란로를 통해 삼성동과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삼성동의 여러 호재 중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15개 계열사가 이주 예정이고요. 예상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1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재가 있는 만큼 인근에 위치한 역삼동 부동산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도시가 살아나고 좀 개발이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이나 일자리가 모이는 곳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방송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강남은 이미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어서 더 있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20만 명의 고용 창출이 되는 호재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저희가 이 오피스텔 건물을 한번 만나볼 때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우리 김미정 캐스터는 자취하니까 더 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이나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좀 호감이 가는 네. 곳인데 일단 역에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역삼역 하면은 또 주변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내기도 편리할 것 같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서울이 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에는 짐이 많으면 안 돼요. 항상 몸만 들어갔다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선호를 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생활도 편리하고 보안적인 면도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또 실거주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솔깃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소형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미정 캐스터님 말씀처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테헤란로 그리고 역삼역이라고 하는 강남권 중심 입지는 지금도 좋지만요.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강남권 개발 호재의 수혜까지 있어서 향후 가치 상승도 굉장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삼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은 거의 초역세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강남 주변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하실 수 없지만 모든 편의시설은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실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이야기는요. 저희 전화 문자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013-1531-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만나보신 역삼 지역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울의 중심이자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 바로 종로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도심 역세권 입지를 가진 곳인데요. 근처에 서울대학교 병원, 동대문 의료타운이 위치해 있어서 고소득자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게다가 성균관대, 카톨릭대, 한성대 등 대학가도 근처에 많아서요. 대학생이나 임직원들의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이 좀 전통적인 상업 지역인 만큼 공급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최근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품귀 현상으로 집값도 함께 오르겠죠? 오늘 알아볼 아파트가 바로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도심 역세권 상업 지역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곳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효제동과 가장 가까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종로구 효제동 신축 아파트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가까이 있어서 노선이 풍부한 만큼 연결되는 권역이 많습니다.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국내 최대의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또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효제동 아파트는 총 108세대, 15층과 16층 높이의 2개 동으로 지어지는데요. 아파트 내부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통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의 모습입니다. 특히 벽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인테리어로 밝고 깨끗한 실내가 인상적인데요. 거실 벽면에는 아트월까지 마련되어 있고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네요.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입니다.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치 예쁜 카페의 입구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안방 침실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아늑한 분위기 속에 편히 쉬기에 정말 좋아 보입니다. 드레스룸처럼 꾸며진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외에도 별도의 방이 한 개 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데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한 구조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제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수요가 많다는 점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인근의 종로 상권이나 동대문, 대학로가 근처에 있는데 이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들 주변에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라는 점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종로구 효제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 효제동을 꼽아왔는지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남녀노소 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는 곳 말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반경, 이곳을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종로구입니다. 이 종로구에 살고 있는 인구 자체는 20만 명도 채 되지 않지만요. 주간 활동 인구, 낮에 이제 경제 활동하는 인구는 약 200만 명을 넘어서는 곳인데요. 이 집객력이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좀 살만한 아파트는 부족한 지역, 이 아파트 희소성에 주목해서 제가 이 종로구를 다녀와 봤습니다.
네, 활동 인구는 정말 200만 명을 넘어서는 곳이지만 그만큼 살 곳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아파트는 정말 희소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가장 먼저 뭐 명쾌한 답이 나왔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업 지역인 만큼 좀 지가가 높아서 공급이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상권이 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도 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주변 건물들도 좀 노후화된 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뭐 저희 나이는요 굉장히 어린 편이에요. 이 건물들의 나이가 기본적으로 40년, 50년 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지어진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건물들의 나이가 저희의 오빠, 언니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니까 이모, 삼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희소 가치에 좀 주목을 해준 것 같습니다.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다른 부동산보다 정말 많은 가치와 또 희소성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입지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중 한 곳이죠. 이 서울의 대표 지역이라고 하면은 손꼽히는 곳 중 하나, 바로 이 종로구 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효재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는요, 종로 5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부터 도보로 약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이고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버스 노선도 갖추고 있어서요, 서울 지역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4대문 내 도심으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머무르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잠재적인 수요층도 탄탄합니다. 동대문 쇼핑타운의 상주 인구와 유동인구만 해도 엄청나고요.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로 상권과도 가까워서 임대의 수요층도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는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창덕궁이나 종묘,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등 녹지와 휴식 공간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은 직접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들도 꼼꼼히 잘 갖춰져 있어서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임대에 있어서도 공실 걱정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로 5가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회사는 가깝겠지만 운전하고 가기에 출퇴근이 또 막힐 수도 있다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과 이 버스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서울 어디든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굉장히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상권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좀 부족할까요? 저도 이미 꽉 잡고 있는 상권이 있다 보니까 뭐 개발 호재가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이게 알아보니까 좀 노후된 지역이어서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고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이 많습니다. 먼저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는데요. 세운 지구 일대의 기존 산업을 지키면서 새로운 산업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지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 중이고 현재 이미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공공임대 복합시설과 스마트 앵커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완성했을 때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도심 산업의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서 패션 혁신허브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고 또 이를 통해서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가 국내 패션과 의류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의료원이나 비공병단 부지 등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따라서 개발될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향후 종로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솔깃하고 더욱더 희소 가치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라이 씨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효재동 지역 좀 어때 보이나요? 저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솔깃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곳 종로가 알짜 상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곳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도 굉장히 고소득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하고 또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입지 말씀드릴 때 조선시대 때부터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뭐 좀 오바를 좀 보태서 600년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서울시의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중심 상업지구인데요.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격언 중에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상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 종로만한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가까이에 DDP나 동대문 패션타운 그리고 각종 대기업 본사도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합하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하고 또 다양한 수요층이 탄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한 상권이기 때문에 이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상인분들도 참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고정 수요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종로 5가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저희 만나보셨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013-1553-2667,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효재동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소식들 어떠셨나요? 저희가 좀 선별해서 보여드렸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민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 문자 열려 있고요. QR코드 찍어서 노랑 톡방 입장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